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앞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다 기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아직 우리는 공시법의 앞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첫 번째 시간인데 여기가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좀 나을 수도 있다. 예, 그런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18페이지 6번 면적에 대해서 할 거예요. 면적은 뭐예요?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를 선을 그으면 그게 경계가 되는 거죠. 직선으로 뽑으면 그 경계 안에, 경계 안에 그 토지의 수평 면적을 저희가 이제 볼 건데, 경계와 경계점 사이에 여기를 직선으로 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이것 자체가 경계고 여기 안에 내부가 바로 토지 수평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면적의 단위는 뭐다? 면적의 단위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많이 배웠잖아요. 제곱미터다. 제곱미터다. 그래서 저 면적이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종이를 잴 때도 자를 이용하지만 실제 토지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것들이 많고 자로 일일이 이렇게 재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면적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밑에 나오죠. 등록 단위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좀 뒤로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축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면적은 축척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축척이라는 것은 이제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축척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축척을 변경한다는 것은 여기 오밀조밀한 것이 아니라 넓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좁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축척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지적도하고 토지 부분하고 임야도하고 이 축척이 조금 달라요. 축척을 보시게 되면. 지적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3,000, 6,000 똑같아요. 3,000, 6,000 똑같아요. 지적도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촘촘한 도시 지역에 있는 곳은 500분의 1, 600분의 1로 이제 축척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 농어촌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거를 하실 때 처음에 이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거 2배라고 하시면 돼요. 2배. 500분의 1이 2배는 1000분의 1이죠. 600분의 1은 이제 2분의 1 또 하면 1200분의 1. 그 다음에 이 1200분의 1은 그러니까 2분의 1 또 하면 240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똑같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00분의 1만 없을 뿐이에요. 2000분의 1은 없어요. 지독도에서 2000분의 1은 없다. 2000수는 없다.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 외우시기 바라고.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은 도시 지역이다. 뭔가 이렇게 촘촘한 거 같고, 그 나머지는 이제 넓게 이렇게 축적을 하는구나. 비율을 맞춰서 지적 공부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오밀조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단위가 0.1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촘촘한다. 도시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네이버 지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주소 찍으면 바로 나오긴 하지만 무슨 동까지 하면 동의 전체 모양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쵸? 핸드폰 넓히듯이 우리 넓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자꾸 촘촘하게 만드는 그 과정인데 도시지역이 바로 0.1 단위로 면적을 계산을 한다면 넓은 지역은 농어촌이나 산 같은 경우요. 이게 1제곱미터가 바로 등록 단위입니다. 그러면 0.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mm, 1제곱미터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소 단위는 0.1, 최소 단위는 등록 단위는 1제곱미터다. 최소예요. 0.9. 농어촌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0.9. 산에서도 0.8 이런 건 없어요. 서울은요. 0.05제곱미터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적 결정 방법이 있는데 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적 결정 끝수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끝수 처리는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자, 예를 들어서 측량 기사가 토지를 면적을 측정해 갖고 왔는데, 측량을 해 갖고 왔는데, 면적을 해 갖고 왔어요. 면적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 갖고 오면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0.1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고, 그쵸? 그 다음에 농어촌이나 산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나 산 같은 경우는요, 0점까지 또 안 내려가잖아요. 그냥 일자리에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98로 적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올려 해가지고 98.2로 할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바로 면적 결정이에요. 끝수 처리 어떻게 할 거냐. 끝수라는 것은 도시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여기가 될 것이고, 농어촌이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나머지 자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문장은 이제 조문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문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끝수가 있다. 네, 끝수가 있는 경우는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고, 그 말은 0.5보다 초과하면 올리고, 0.5를 미만이면요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해볼까요? 0.7이면 올리고, 그쵸? 그럼 1제곱미터. 0.3이면 버리고, 그래도 1제곱미터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면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축척이 1000제곱미터거나 1000분의 1, 6000분의 1 임야도시인 경우는 이거예요? 요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앞에 1제곱미터까지 맞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0.1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두 개 해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하지만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밑에 축척과 관련해서 조문은 그러한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조문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바로 보시면 돼요. 밑에. 축척에 따라서 달라요. 축척이 1000분의 1, 6000분의 1 임야도면 어디예요, 이게? 네, 농어촌이요, 농어촌. 그 다음, 임야도니까 뭐예요? 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곱미터는 어디까지? 1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보면, 소수점 뒤로는 안 보이잖아요.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최소는 요거의 기준이라고 했죠. 1제곱미터 미만으로, 밑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0.9, 0.8, 0.999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0.5 밑은 버리고 초과는 올리고. 그래서 배우면 0.5를 기준한데 0.5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돼요? 34. 0.5보다 낮으니까 어떻게 버리고 33. 33.5는 좀 이따 할게요. 33.41은 어떻게 할 거냐? 0.5보다 미치잖아요. 0.5보다는. 그쵸? 0.5보다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서 앞에 것만. 문제는 34.5는 0.5보다 높죠? 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수인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0.5보다 크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올려줘요. 그래서 35.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가 이게 문제. 딱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딱 0.5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끝자리수가 0인지 아니면 짝수인지 따라서, 또는 홀수인지. 근데 끝자리수가 뭐냔 말이에요. 끝자리수는 뭐냐면 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 자리. 채소 등록 단위 있죠. 채소 등록 단위가 뭐예요? 1자리 했잖아요. 1자리.
그러면은 5 앞에 지금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죠. 홀수니까 어떻게? 올리고 해서 34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끝자리 수가 요 의미가 뭐다? 예, 제가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끝자리 수의 의미가 뭐다? 바로 요 3을, 마지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기는 일자리를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끝자리 수가. 그 다음에, 그러면 33.5는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34.5는요. 34.5는 어떻게 돼요? 끝자리 수가 뭐예요? 짝수죠. 짝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면적은 얼마? 34. 와, 33.5나 34.5나 똑같네요. 그쵸? 앞자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0.5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0.5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조심해야 돼요. 0.5로 딱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 앞자리 끝자리 수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 우리 짝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짝수는 버린다. 예, 영원한 짝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한 짝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짝은 버긴다. 그래서 버려버리고,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33.5, 34.5가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밑에 또 내려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촘촘한 곳이죠. 촘촘한 곳, 여기 어디예요? 도시지역. 도시개발이나 도시지역 같은 경우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건 전부 다 도시예요. 뭐 도시개발 어쩌고 하는데 도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도 역시 뭐예요? 500분의 1 똑같은 표현이에요. 500분의 1, 6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600분의 1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도시지역이죠. 저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금 100% 다 안 됐다고 했죠. 도시지역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촘촘하니까 제곱미터 한 자리 결국 뭐라는 거예요? 0.1 이걸 말하는 거예요. 0.1로 이게 최소예요. 최소. 그럼 0.09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1 미만인 게 있으면 0.1로 적어주고 0.1 이상이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오는데 여기는 기준점이 뭐예요? 0.05예요. 위에서는 1제곱미터니까 0.5, 여기는 0.1이니까 0.05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0.05가. 그럼 0.05 자리면 어디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최소는 어디? 점 한 자리까지 가니까. 그래서 짝수는 올리고 그래서 33.4. 홀수는 요거 짝수잖아요. 짝수긴 짝수인데 뭐예요? 0.05보다는 미만이죠. 얘는 올려준 이유는 뭐예요? 0.05보다 초과고 여기는 0.05보다 미만이고 미만이면 어떻게 버려라. 그래서 33.4 33.45는요. 0.05에 딱 맞네요. 그쵸? 0.05네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영원한 짝은 버긴다고 했죠? 0짝은 버리고 홀수는 올리고 끝자리 수가 어디예요? 끝자리 수가. 끝자리 수 뭐 보고 하는 거예요? 끝자리 수. 요거잖아요. 요걸 끝자리 수잖아요. 끝자리 수. 밑에 33.14는 어떻게 됩니까? 0.05보다 미치죠? 0.05보다 미치잖아요. 그다음에 33.154, 0.05보다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0.05보다 미치니까.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수정해 주세요. 33.1이에요. 33.1. 왜? 0.05보다는 뭐예요? 미만이잖아요. 미만. 그러니까 뭐예요?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지. 여기는요. 0.05보다 초과죠? 어디가? 1이 더 있잖아요. 1이. 0.05보다 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올려줘야지. 그래서 33.2가 되고. 여기가 문제죠, 여기. 33.45는 0.05에 딱 맞는데 0짝은 버린다고 해서 33.45에서 4 짝수니까 어떻게 해요? 홀수, 짝수.
버려야 되겠죠? 33.45인데 거기 45인데 33.5로 올렸죠. 홀수가 되는데 33.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돼요. 33.4로 수정해 주세요. 이것도 계산을 좀 잘못했는지 수정본이 제대로 안 돼 있네요. 제가 보니까 33.4예요. 33.4. 짝수니까 앞쪽에 있는 게 짝수니까 홀짝 버리고 홀수 영짝 버리고 홀수는 올리고라고 했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요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연습을 정확하게 시켜드릴게요. 조금 약간 문제가 터졌는데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 2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내고 그 다음 마번으로 가죠. 마번. 다음 페이지 마번. 자, 면적 측정의 대상,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느 경우에 면적을 측정할 거냐인데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면적 측정과 어느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하고 필요 없는 경우가 나와요. 필요한 경우하고 필요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보세요. 필요하지 않는 경우. 외우는 거는 방법은 적은쪽으로 외우는 거예요. 면적이 측정이 필요 없는 경우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하기만 하면 돼요. 얘는 더하기만 하면 돼요. 지목, 면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면적과 무관해요. 면적, 무관. 지번 변경도 면적이 무관하고 지적 공부를 제작성한다는 것은 이미 면적이 특정돼서 확정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면적을 환산하는 거, 아까처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를 복원하거나 지적 현황을 측량하는 경우는 면적이 필요 없다. 그럼 면적과 관계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면적. 얘는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할 필요 없어요. 또다시 면적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반대, 지적 공부를 복구하거나 신규 등록은 처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쵸? 등록 전환은 임야에서 토지로 바꿀 때 면적 전환을 위해서 면적이 민감하니까 면적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면적 측정하고 아까처럼 계산을 하고 분할은요. 하나의 토지를 2개로 쪼개니까 어느 면적이 넓어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곤란하니까 또 경계점도 찍어야 돼서 그렇죠? 경계점도 찍어야죠. 경계점도. 그런 면에서 분할. 축적 변경은 뭐예요? 축적 변경은 10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꿀 때 도시잖아요. 도시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면적 측정이 필요해요. 경계 정정할 때 경계 정정은 뭐예요? 면적 경계인 줄 알고 하는데 다시 측정해 봤더니 경계점이 잘못되면 뽑았다가 정확한 위치의 경계를 다시 꽂아야 되겠죠? 그 경우 지적 확정 측량 아까처럼 지적 현황 경계 복원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면적을 수반하는 경우 도시개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은 됐고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외우시면 되겠다. 합병은 뭐다? 면적을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면적과 무관하다. 지적 공부 있던 걸 재작성한다는 얘기죠. 복구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복구랑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거는 당연히 다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재작성이 있는 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 측정이 필요 없고 면적 환산은 이미 있는 면적을 계산법을 좀 달리하는 것이고 경계 복원, 경계 자체를 복원하거나 지적이 어떻게 된지 현황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측량일 때는 면적 측정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면적 측정 방법이 있는데 면적 측정 방법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평판 측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혹시 여기 서울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방에 살 때 예전에 제가 지방에 살았는데 지방에서 아저씨들이 이게 삼각대에다가 안전모를 쓰고 어떤 카메라 같은 거에 얼굴을 들이대고 어떤 아저씨는 저 끝에 가서 짝대기로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삼각대 같은 데다가 카메라 같은 걸 두는지 뭘 두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분이 가셔가고 막대기를 잡고 계세요. 그게 바로 평판 측량이에요. 실질적으로 거리를 재보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가서 재겠어요? 바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에 서서 저기가 맞는지 X, Y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평판 측량을 실시해서 필지 경계를 거기에 실사를 나가는 거예요. 실사를 나가는 거예요. 실사를 나가서 등록하는데 이때 작업하는 게 예전에는 종이를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전자로 태블릿이나 뭐 여러 가지 그거 있겠죠. IT 기기를 들고 와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표 면적 계산법은 좌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경위의라는 그 측량 기구가 있어요. 경위의 측량 방법을 실시하여 필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까 제가 어디서 주로 한다고 했죠? 도시 지역에서 하는 방법. 등록하는 지역에서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고 있더라.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기는 어디서 여기 축적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네? 축적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면적은 축적 비율은 어떻게 돼요?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어촌이니까 농어촌 지역에는 어떻게 되죠? 1000분의 1 1200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있고 3000분의 1 6000분의 1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좌표 면적분은요. 좌표 면적 계산법은 바로 500분의 1 600분의 1의 축척을 가진 곳에서 하는 바로 면적 계산법입니다. 요거하고 앞에 있는 우리 그 0.5, 0.05 부분 있죠. 면적 계산하는 방법. 거기랑 연결돼 있고, 그 부분을 같이 믹스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시 5차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5차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5차 처리.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등록 전환은 임야에서 일반 토지로 만드는 거고, 토지를 분할은 여러 개의 토지가 아니라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로 쪼개는 방법이죠. 그래서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된 면적, 등록 전환된 면적 사이에 임야 대장상의 면적하고 등록 전환된 면적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봐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허용 범위 이내면 등록 전환 면적을 뭘로 잡는다는 거예요? 요걸로. 요걸로 잡겠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겠다는 거죠.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아까 뭐 한다고 했죠? 경계점을 다시 찍어야 되죠. 경계점 찍고 분할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지상 경계점 표지를 찍고 분할하는 경우 있었죠. 아무튼 이때도 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허용 범위 이내면 오차를 나누고 오차 범위를 각 필지별로 나누는 거예요. 분할된 후에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또 뭐예요? 지적공부상 면적도는 그것을 어떻게 정정한다. 이 문장으로 보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필기 노트, 판서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등록 전환인 경우는 임야 대장 면적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허용 범위 내면 이게 지적공부에 뭘 쓰는 거예요?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쓰는 거고 허용 범위를 초과를 하게 되면 직권으로 누가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분할 후는 분할 같은 경우는 분할 전후의 면적을 비교해봐요. 분할 전 면적. 분할 후에 두 개의 토지를 면적을 합쳤는데 허용 범위 내면 각각 나눠요. 이렇게 각각. 오차 범위에 있는 걸 각각 나눈 거예요.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비율별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전부 다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부 다 뭐다? 하여야 한다로. 왜 일 밀리고 나면 나중에 몰아치기 어렵고 다른 토지한테 영향을 주니까 직권으로 정정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표현 보시고 허용 범위 내이면 등록될 면적을 표시하고 허용 범위 내이면 그렇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표현을 아까 그 문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첫날인데 우리가 용어가 너무 어렵죠? 괜찮아요. 계속 반복하고 제가 쉽게 다음 시간에 좀 문제를 내게 되면 조금 더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면적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고 면적이 뭔지도 배웠어요. 면적 결정의 끝수저리는 다음 시간에 문제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적 공부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언급한 게 뭐냐면 지적 공부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뭐예요? 여기 안에 5 안에 6이죠. 6. 지적 도면에는 2가지가 있어요. 지적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랑 다르다고 했어요. 좌표가 찍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 공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앞에서 보셨지만 나중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걸 또 만나시게 될 건데 그거는 또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도가 아니더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지적 공부가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던 거 이거 하나 봤잖아요. 그쵸? 요거랑 달라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예요? 지상에 경계점을 두게 되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가 우리가 말뚝을 박아놨지? 어디다가 이게 표지를 해놨었지? 하고 그거를 이제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어서. 자, 토지대장을 볼 건데 토지대장은 제가 인문특강 할 때 말씀드렸죠. 토지대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죠?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가 표시가 되세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달라요. 토지는 제가 임야는 뭐라고 했어요? 임야는 산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산. 우리 대한민국의 산이 몇 프로예요? 거의 70%, 그쵸? 70% 정도 되잖아요. 70%. 그럼 산이 많을까요? 토지가 많을까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임야대장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야대장에 있는 산을 일반 토지로 만드는 등록 전환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된 거예요. 토지를 임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산을 깎아서 뭘 더 하려고 그랬지. 그쵸? 그래서 토지대장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 임야대장에 있는 거 빼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토지다. 그러면 임야대장은 뭐예요? 토지대장 등록에서 제외한 임야를 제외된 임야나 그 밖에 정부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것을 한다. 그렇구나 하면 돼요. 산은 임야대장. 산 빼고 나머지는 토지대장 이렇게 생각하시고 등록사항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자, 토지 고유 번호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 토지 고유 번호는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우리가 아까 지번 부여 방법 얘기했고 본번과 부번을 얘기했고 지목 28가지다. 축척 500분의 1인지 600분의 1인지 그것도 했고 면적 계산하는 방법 했죠? 500분의 1, 600분의 1은 0.1제곱미터가 등록단위고 1000분의 1, 1200분의 1은요. 그렇죠. 0.1이 아니라 1제곱미터가 그렇죠. 1제곱미터가 잘 아시네. 1제곱미터가 바로 면적의 등록단위다. 자, 공시지가라는 건 땅값을 말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왜 할까요? 공시지가 세금 목적, 과세 기준이에요. 제가 국가에서 토지대장을 만드는 이유는 뭐였어요? 토지대장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그래서 매해년 이 지가는 자꾸 바뀌거든요. 그 과세 기준을 위해서 공시지가가 있고 이동사유는 여기 뭐 신규 등록, 복록, 이동 면적이 어떻게 됐고 분할된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소유자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의 인적사항들이 있고요. 소유자가 변경되면 뭐 그런 내용인데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서류를.
자, 토지대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토지대장 있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토지대장에는 고유번호가 있고, 그쵸?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재지, 지번도 있고, 축척, 1200분의 1이면 일단은 도시지역은 아니네요. 그쵸? 도시지역이 뭐 있지는 않겠네요. 도시지역 쉽지는 않겠네요. 광주시긴 하지만 1200분의 1이면 일단 빡빡한 대도시는 아니네요. 서울 같은.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가 있고, 여기 위에 장번호라는 게 보이는데, 이 장번호가 뭐냐면, 여기 지금 현재 2장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2장 중에 첫 번째, 얘가 2장 중에 두 번째 장이라는 의미예요. 이 장번호라는 의미는. 그래서 소유자 표시가 있더라. 소유자 표시가 있다. 그 다음, 지목이 있고,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동사유죠. 이게 이동사유. 토지 이동사유가 표시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분할이 있었다. 분할이라는 표현을 보이고, 지목이 답이었다가 전으로 바뀌면 지목 변경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기가 면적이 이랬었는데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합병이 있었구나. 합병이 있으면 면적 계산은 별도로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다음, 여기서 갑자기 또 뭐예요? 면적이 줄었다는 건 분할이 있었다는 얘기죠. 분할이 있으면 아까 면적을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죠. 허용 범위 내이냐, 허용 범위를 초과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 밑에는 바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점인 이 금액들이 각 토지 제곱미터당 그것이 있어요. 지금 이거 제곱미터 보시면 2.876이면은 뭐예요? 왜 2.876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뒤에 단위가 생략이 돼서 하긴 하지만, 그렇구나 하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장. 똑같습니다. 두 번째 장도. 눈으로 보시고, 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유지 연명부는 또 뭐냐? 공유지 연명부는, 뭐 공유 잘하는 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셨죠? 민법에서 공유 잘하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한 필지에 뭐예요?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저희가 공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부동산이 하나다. 그럼 공유.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는데 부동산이 하나면 소유권이 하나인데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면 저희가 공동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그중에 공동소유 안에 공유라는 표현이 있죠. 두 사람 이상이 소유자일 경우를 저희가 공유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대장, 저희가 만일에 100번지 토지예요. 자, 100번지 토지에 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2분의 1씩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00번지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대장을 발급받잖아요. 그럼 토지 대장에다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이라는 건 뭐예요? 순서를 이렇게 짜로 1번 누구 2번 누구 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한 사람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공유지 연명부는 여러 사람이 이름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이제 공유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유지는 지분이 표시되어 있다는 게 키워드예요. 소유권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필지번 공유지 연명부에 장번호는 뗐고 그래서 소재지 지번이 이제 뭐가 없어요? 지목이 표시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지목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면적도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면적도 없고. 이걸 매번 외우냐? 아니에요. 표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소유자의 인적사항도 있겠죠. 정리 방법이 있는데 뭐 일단 우리 공유지 연명부부터 연명부 발음도 공유지 연명부 볼게요. 자, 공유지 연명부는 제가 다른 거를 발급받았는데 이렇게 소재지가 보이고요. 그쵸? 소유재지 보이죠? 소재지가 보이고 지번도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변동사항도 보이시고 각각에 대해서 2분의 1씩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사람 얼마, 얼마씩 이렇게 다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2분의 1만 팔았나 봐요.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소유자에 대한 인적 사항도 있고 소재지 지번, 그 다음에 변동 원인, 매매로 갖는 건지 뭐 소유권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를 날짜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소유권 지분 2분의 1인지 2분의 2인지 10명이면 10명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10명이. 그게 바로 공유지 연명부다. 개인정보는 뒤쪽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앞쪽엔 이제 주로 생년월일이고 뒤쪽은 이제 굉장히 개인정보가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지우긴 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공유지 영명부는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지분을 표시하고, 그쵸? 지목 없고 면적 없고, 토지 소재지는 당연하고 고유번호는 당연히 적어줘야 되겠죠. 변경된 날이 언제인지, 언제 이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는지 그런 것도 나오죠. 정리 방법은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지분이, 공유지 연명부는 지분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나머지 공유자 전부가 기록이 된다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적소관청에서라는 표현이 보이죠? 여기시 지적공부는 누가 보관한다?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적소관청은 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예요. 즉 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 토지가 공유지인 때는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지적소고, 여기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지적소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는 뭐냐? 대지권 등록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 건물이 있으면 돼요. 그 말은 여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자, 민법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뭐 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나가 철거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여기에 있는 만약에 여기가 701호다. 701호가 전유 부분, 이 7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 토지 위에 있으면 바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701호가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분이 얼마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대지권 등록부예요. 등록사항에 보시면 이제 이 대지권 같은 경우는 대지권 등록부는 되게 재밌는 게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표현보다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건물 표시가 있어요. 건물 명치, 건물 표시. 건물 표시가 있어요. 건물 표시가. 토지 대장이거나 토지 이면은 전부 다 토지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관해서도 표시가 돼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거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토지 지분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떠들 게 아니죠. 소유권 지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그럼 우리 양식지를 봐야죠. 대지권 등록부는 앞에 토지대장 플러스 대지권 등록부예요. 내가 아파트의 701호 소유자다. 그러면 토지대장 때 발급받으실 때 대지권 등록부도 발급해주세요. 체크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고유번호는 계속 나와요. 고유번호는 써줘야죠. 고유번호는 당연히 써줘야지. 고유번호 소재지 쓰고 지번 쓰고 대지권 비율은 어디야? 땅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 비율이라고 했죠. 땅에 가진. 건물 명칭 쓰죠. 4층 다주택.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쓴다고 했잖아요. 건물 명칭, 건물을 표시해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곧 뭐예요? 요거지 뭐. 토지 소유권의 지분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에요. 이게. 301호 소유자가 땅에 가지는 권리가 301호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 301호 소유자 누가요? 이 분이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가지는 지분이 뭐다? 땅에 가진 지분이 요만큼 29.7 238분의 29.71 이분이 땅에 가지는 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봤던 것이고 이제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도면요. 지적도면은 이제 제가 그 인문특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볼까요? 지적도는 토지예요.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거라고 했죠. 토지 대장에 관한 거고. 임야도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해서 저희가 도면으로 그림이에요. 그림. 도면으로 표시하는 거. 도면으로 표시하는 거. 비율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식재 비율. 요거 2배씩 하면 된다고 했죠? 요거 2배. 근데 얘 2배는 없어요. 2000분의 1은 없어요. 2000분의 1은. 2000수는 없다고 외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죠? 2000분의 1은 없어요. 그 다음 이거 600분의 1은요. 2분의 1. 1200분의 1. 이거 1200분의 1에 2분의 1은 2400분의 1. 나머지 이거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죠? 양쪽에 다 있어요. 아까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면적 계산할 때. 면적 계산할 때 봤잖아요. 면적 계산할 때. 그쵸? 요게 바로 비율이고 축적이에요. 축적.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양식지를 봐야죠. 자, 이게 지적도고 제가 밑에다가는 이제 임야도를 갖다 놨어요. 지적도는 뭐고 임야도는 뭐라고 했어요? 지적도는 일반 토지에 관한 거라고 했죠. 여기 귀열이 토지 소재지 당연히 표시해줘도 되겠고 소재, 지번, 축척. 네. 1200분의 1 광주시여서 그래요. 광주시. 그리고 지금 해당 여기 토지는 요만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경기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그만 토지들도 많아요. 여기 끝에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 보시면 뭐예요? 여기 다 경계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굴곡선. 찍어갖고 연결하면 그게 뭐가 된다? 경계점이 된다. 자, 지적도에는 뭘 써야 되죠? 지적도에는 뭘 써야 돼요? 이거 U자가 보이십니까? 이거 뭐예요? U는? 이거 U는 뭐예요? U. 유원지예요? 유지예요? 유원지는 놀고 먹는 데잖아요. 그쵸? 유지는 뭐예요? 이거 댐, 저수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부호라고 하잖아요. 우리 도면에서나 그 임야도에서나 부호를 쓰고 지목은 대장이라든가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쓰지만 이 부호는 어디만? 지적도 임야도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임야도 한번 볼까요? 임야도. 임야도는 산이죠? 산이에요, 산. 그래서 산 표시가 되네요. 지번 있고. 6000분의 1. 6000분의 1이 등록이 된 거고 저는 6500분의 1을 출력을 했는데 6000분의 1이면은 산이잖아요. 산, 그쵸? 물론 이제 그 500분의 1, 뭐 600분의 1 있지만 이쪽에는 등록 단위가 어떻게 돼요? 1200분의 1, 6000분의 1은 등록 단위가 어떻게 돼요? 0.1이에요. 1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가 등록 단위죠. 면적 단위가. 그쵸?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산 282, 임은 뭐예요? 임은. 부호가 임은 뭘까요? 임야가 지목의 임야예요. 부호로 만들게 되면 앞자리가 우선이라고 했죠? 임. 요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유원지는요.
유원지는 원칙적으로 앞자리인 것 같으나 아니라고 했죠. 유지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유지는 부호가 뭐예요? 유 앞에서 보셨죠? 댐, 저수지. 유원지는 원이에요. 차장 천원의 원자. 이게 원칙, 원이 예외다. 여기서 딱 봐도 이제 뭔지를 알 수 있죠. 임야는 부호를 임으로 쓴다. 부호는 어디 쓴다? 임야, 임야, 지적도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한다. 아까 직인, 광주시장 도장 보셨을 거예요.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 도면에는 그리하지 않다. 날인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출력할 때마다 그냥 빨간 그 잉크젯이 묻어 나오는 거죠. 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지역은 제가 어디라고 하던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다? 도시다. 그쵸? 도시 개발하는 곳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준다고 했죠? 그래서 좌표라는 표현을 쓴다. 좌표라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B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에 지적되는 도각선의 오른쪽 끝에 도각선이 뭔지도 제가 나중에 양식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으면 꼭 그걸 가지고 자를 재서 어떻게 해서 면적을 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재라 의미가 없다 이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에 지적되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해야 된다. 점에 좌표가 찍었는데 여기도 거리를 다 한대요. 한번 보러 갈까요? 일단 먼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제 제가 그 인문특강 할 때 요거를 자료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전자관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경계점 좌표는 보시면 여기 점점이가 보일 거예요. 점점이가 뭐예요? 전부 다 점점이가. 이게 경계점이에요. 이게. 경계집끼리 묶어놨죠? 그걸 경계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 경계를 어떻게 해요? 1번 좌표를 찍은 게 X, Y 좌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저도 잘 안 보여요. 32번. 32번 여기는 뭐예요? 여기 있죠. 이렇게 번호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가 눈에 보이죠? 부호. X, Y. 지번 있고 그 다음에 축척 1500분의 1. 15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여기 축척과 상관없이 축척을 표시하는데 면적 계산할 때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의해서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으로는 지적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또 이거 갖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계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그 정도 보시고 뭐 물론 여기도 있어요. 임야도에도. 지적 측량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등록사항은 이제 눈으로 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글로 봐야죠. 글로.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본 게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고 임야도를 봤단 말이에요. 임야도. 자, 일단 임야도를 보시게 되면 토지 소재했고 지목 썼고 부호를 사용한다고 보이죠? 아까 지적도 하고 뭐예요? 부호가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임야라고 써야 되는데 지목이 아니라 뭐예요? 지목은 임야. 부호가 뭐예요? 유지라고 써야 되는데 부호는 뭐예요? 지목은 유지, 부호는 이렇게 써져 있던 거 아까 댐과 관련해서 그쵸?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호가 적혀 있다는 거. 경계받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중에서는 좌표 연결로 등록한다. 그래서 아까 X, Y 여기 나중에 밑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색인도라는 표현인데 됐고요. 도각선 그 수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거기다 표시해 주는데, 자, 아까 지적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기 지적도잖아요. 여기 간의 거리를 이렇게, 제가 여기는 제대로 안 됐지만, 요것도 뭐가 더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삼각점, 기준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경계점 위치를 뭘로요? 좌표, 아까 XY 보셨죠?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계점 좌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곳은 아까 그 지적도라든가 임야도에 별도로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더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옆에 도면이 있었잖아요.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고, 네, 다 보셨죠? 거기다 경계점 찍고 좌표를 갖다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좌표도 받고, 고유번호는 당연히 찍어하고, 지적 도면 번호, 지적 도면 몇 번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 부호와 부호도. XY. 부호도는 뭐예요? 그 XY와 관련된 그림이겠죠. 이런 양식을 다 외워야 되느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표를 만들어 놔긴 했는데, 거기 양가로서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뭘 만들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을 하고 갖추어 둬야 된다. 누구 보고요? 지적소관청아.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 도시화되고 있는 거, 농어촌 정비 사업에 의해서 또는 토지 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많아지는 공간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둬야 돼.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의 각 경계점 위치, 아까 봤잖아요. 위치를 좌표로 등록함으로 이것으로써 토지의 형상, 모양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도면도 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두지 말고 도면은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있죠. 지적도도 같이 둬라. 임야도라는 표현 안 썼잖아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임야 도면에 있어요? 임야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여기예요. 여기가. 소재 지번은 지금 싹 다 있죠. 지목, 공유지는 뭐가 중요해요? 공유지는. 공유지 연명부는 뭐가 중요해요? 지분이 중요하잖아요. 지분. 지분이 중요하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권 지분을 지워주세요. 소유권 지분. 네, 소유권 지분. 대지권, 소유권 지분 써야 되죠. 밑에 축적 때문에 제가 헷갈렸네요. 축적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자꾸 강박관념이 생겨서. 경계는 어디만? 도면에만.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그 다음 부호는 어디만? 임야도, 지적도 여기에만.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축척은 어디에만 표시가 됐어요? 축척은 대장하고 축척은 어디예요? 대장하고 도면에만 있고 여기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축척을 지워주세요. 네. 지운다고 했는데 안 지워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동사유는 대장에만. 이동사유는 대장에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외울 타이밍에 가면 왕창 외워버릴 거예요. 건물 표시는 어디에만 있어요? 건물 표시는 여기.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요. 건물 표시에 관한 거. 그래서 요걸 외울 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눈으로 자꾸 대장을 봐야 여기 OX가 보여요. OX. 소재 지번은 싹 다. 지목은 대장하고 도면만.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 면적 대장만. 경계는 도면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자는 대장에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지적 공부가 지금 7가지를 저희가 배웠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그쵸? 공유지 연명부. 또 뭐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 순서대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된다? 지적도면도 함께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누가 보관하고, 누가 보존하고, 그 다음에 반출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있는데, 여기도 눈으로 우리가 조문을 볼 수는 없지만 표로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것이 문서화가 지금 전산으로 바뀌었죠. 이 지적공부는 여기를 지적공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있는 지적공부는 우리 전산화 작업된 지적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 부분이 이해가 돼요. 자, 종이로 된 종이를 되든 아니면 전산화를 되든 누가 이걸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보존을 하고 있고, 종이 형태니까 뭔가 어디 보관을 할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적서고라는 것을 설치하고요. 그곳에다가 영구히 보존해야 돼. 나중에 이제 경기가 잘못했다 하면은 뭐예요? 종이 찾아야지 뭐. 그렇죠. 종이를 찾아야 되겠죠. 영구히 보존을 합니다. 종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반출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토지를 일본한테 넘어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돌려받는 사람들도 있고, 경계 싸움으로 해서 경계가 수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반출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물난리가 났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났다,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반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종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뭔가 위급한 게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또 반출이, 종이라도 하더라도 반출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전산화 작업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전산화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파일은 어떻게 해요? 복사를 뜰 수 있잖아요. 보존하는 방법인데 복제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복제. 종이라 한다면은 등본 형태나 복사본이 있겠지만 이게 전산화된 것은 복제가 가능하죠. 보존은 당연히 정보 어디다가 하는 게 아니죠. 지적소고에다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 안 했죠.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어떻게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아까 우리 지적 공부하고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하고 조금 다르죠. 거기는 지적 소고에다가 넣어놓고 웬만하면 밖으로 반출하지 마라. 엄청난 일 아니면은 반출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는 전산정보리 처리 조직에 보관을 한데, 저장해서 보관을 하되, 누구 보고 어떻게 보존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복사본을 뭐라고 해요? 복사를 하지 않고 복제한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서 지적공부를 복제를 하여 관리하는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밑에서 하겠지만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해놓은 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것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자,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좋겠지만 열람하려면 일단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을 하고, 지적소관청에서는 이제 받았죠, 신청을.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발급받았다. 그러면 열람을 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데, 전산화 작업을 한 지적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한다 이런 게죠.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 그러면 어디다가 특별자치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누가 또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문장으로 안 보여서 종이 형태로 된 것은 발급받으려면 지적소관청으로 가시고요. 전산화 작업된 거는 꼭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뭐예요? 특별자치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읍면동장.
좀 확대된 것 같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쵸? 왜 전산화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나눠보시고, 제가 밑줄 친 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지적 공부가 이제 망가지게 됐다, 뭐 멸실이 됐다, 그럼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저희가 또 측량도 하고 아까 면적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체 없이. 전산화 작업을 할 때는 또 누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는 표현. 그래서 지적 공부가 전산화 작업된 건 누가, 이렇게 조문에 맞춰서 제가 했습니다. 그럼 종이 형태는 지적소관청이, 전산화 작업된 것은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이. 그래서 전산화 작업된 것과 종이 형태가 나눠져 있다는 것.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지적공부가 복구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은 지적공부에는 일단 대장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표시가 있어요. 당연히 토지 표시는 뭐가 있어요? 관계되는 자료가 있겠죠. 자료에서 토지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소유자가 좀 복잡해요. 소유자는 소유권과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아무거나 아무 자료 갖고 저희가 복구를 해주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좀 보시면 도대체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뭐냐?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뭐냐? 근데 공부하실 때는 많은 것을 외우는 것보다 적응적으로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죠. 토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는 지적 공부, 등본이 뭐예요? 등본. 복사본이라고 쓰면 돼요. 옛날 등사라는 표현 썼는데 복사본이에요. 측량 결과도 뭐 여러 가지가 서류들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만 조심해서 볼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토지 이행 계획 확인서, 지적 측량 의뢰서라고요. 지적 측량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준비도. 그래서 계획, 의뢰, 준비도는 토지 표시 증명서면이 아니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뢰를 한다. 준비했다. 이거랑 좀, 그쵸? 토지 표시 증명서면이 될 수가 없죠. 소유자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런 서류는 안 되고, 이제 등기가 됐으면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동산 등기 사후 증명서를 내거나 판결 받아오는 방법이에요, 판결. 판결 받아오는 방법으로 소유자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 절차도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복구 절차도 이제 그 26, 27페이지 있겠지만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얘기할 거예요. 일단 조사를 해야죠. 복구 자료를. 이 복구 자료 지금 줬잖아요. 소유자는 뭐, 그 다음에 토지 표시,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는 뭐, 그걸 자료를 취합을 해서 뭐예요?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복구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뭐예요? 조사서를 쓰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복구 자료들에 따라서 뭐예요? 실사를 나가야죠. 사실 조사를 하고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 측량도 하고 경계점도 경계점 표지가 뭐예요? 목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뭐 아까 제가 망치질해서 뭐 쇠못을 박는다 그런 표현 썼는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게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구가 됐습니다 하고 게시를 하는 절차가 있고 누군가가 이의를 하게 되면 이의 신청하라고 또 제기를 해야 되겠고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복구를 되는 겁니다. 자, 복구자 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자인 거냐 아니면 토지 표시냐에 따라서 그 조사 자료를 해야 된다. 누가? 지적소관청은 이랬죠.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하는 거죠. 지적복구 자료, 뭐 여러 가지를 자료를 조사한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의 사실조사와 지적 측량 그래서 작성된 복구 자료에 따라 측정한 직접 실사 나가서 측정을 하고요. 아니면
조사된 면적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요. 똑같습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으면은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측정한 면적이 있고 조사된 면적이 따로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비교가 안 되니까 초과하게 되면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고, 허용 범위 이내면 작성된 지적복구 자료의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허용 범위 내이면 그 면적을 기록을 해준다. 그래서 측정된 면적하고 조사된 면적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냐에 따라서 어떤 면적을 할 거냐, 아니면은 새롭게 측량을 할 것이냐. 경계점 표집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안 맞으니까.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경계를 조정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겠다. 네, 조정을 해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죠. 이전에 있던 경계점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게시를 하는데 어디다가? 게시판이죠. 뭐 홈페이지에다가 하거나 게시판 및 인터넷에다가 15일 이상 게시를 한다. 이거 15일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게시를 하게 되면 다 열람하시고 보신 분들이 뭐예요? 이의를 신청하겠죠. 그래서 게시 기간 내에, 그럼 뭐예요? 게시 기간 내 15일 안에 못 보면 못 하는 거죠. 게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서류에 의해서 복구가 되는 겁니다. 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볼 건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서류 좀 볼까요? 서류를 보게 되면 종합 공부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제가 준비를 다 나온 것 같아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했어요. 그때 아까 설명하고 제가 깜빡했네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한데, 여기에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예요? 토지도 있겠지만, 그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은 뭐예요? 건축물 대장까지 내려갔다가 두 개를 다 합니다. 지적 공부도 보고, 건축물 대장에 있던 내용까지 다 쓸어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 건물 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 토지는 앞으로 뭘 할 건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걸 계획한 것도 그 내용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토지 가격은 얼마, 건물 가격은 얼마, 즉 주택 가격들이 나오죠. 주택 가격.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럼 소유권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소유자에 대해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 말고 뭐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거. 그렇죠. 지상권.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거. 지역권이 있는지. 그런 것들. 전세권이 있는지. 저당권이. 그치. 잘하네. 저당권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부, 종합 공부는 열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정부 24시에서 열람을 하고 왔는데,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소유자 중에 한 명이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지적소관청에 읍면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전자민원 24시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대면하게 되면 종이 형태의 신청서, 비대면이면 전자문서로. 그러면서 인터넷에다가 뭐 그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뭐 기본적으로 저희의 인적사항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 열람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내용이 있겠죠. 발급받았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적소관청의 확인을 거쳐서
예,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 그럼 어디다가요? 정정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디다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요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정정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얘기해주면 지적소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어디로? 기관장에게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것이 잘못되면요. 또 제가 했잖아요.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이 토지 소유자가 정정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체 토지 건물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적전산은 전산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어요. 전산화 작업이 다 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연속 지적도 또 봤어요. 연속 지적도는 뭐예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가지고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산화로 된 자료를 가지고 뭔가 연속된 지적도를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전산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 공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시도 단위의 지적 전산은 어디다가, 시군구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는 어디다가. 그래서 전국구는 누가 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시군구는 제일 밑이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시도는요. 그 다음 도로 올라갔죠. 시도 좀 더 위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전국 단위는 어디까지? 그거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는지, 신청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죠. 심사 원칙이라는 거 보여주세요 이거하고 되지 않아요.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여러 가지를 이제 적어서 미리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가 원칙이다. 전산화되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적전산 자료. 이걸 활용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심사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냐? 토지 소유자가 우리 거 보여주세요. 그 상속인이 우리 거 아버지 거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때. 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있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요구할 때는 심사 당연히 필요 없죠. 이것 때문에 막는 건데 사실 그쵸?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서 제출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적는다는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 파트입니다. 지적도면의 복사 부분은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고 저는 토지 이동으로 가겠습니다. 토지 이동은 뭐예요? 토지 표시가 바뀌었을 때 우리 토지 표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한다. 토지 이동이란 뭐예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 뭐예요? 경계, 좌표,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이 새롭게 정해지거나 아니면 변경, 바뀔 수도,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번이 말소되는 이 모든 과정,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뀌었을 때마다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동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제가 아까 토지 했어요? 저 위에 썼죠? 소재, 지번, 지목인데 여기 소유자가 변동된 건 토지 이동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여기 역시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도 그게 의미 없고, 등급이 1등급이 A뿔인지 우리 그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등급 변경도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니 땅값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변경도 역시 지번이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는 거 전혀 무관하단 말이에요.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만
지적 측량이 필요한 곳은 어느 경우냐? 이 측량은 뭐예요? 새롭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여기는 임야에서 토지로 넘어가니까. 그쵸? 임야에서 토지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측량이. 분할. 당연히 측량 필요하고. 쪼개지면서. 등록사항의 전정. 바다로 된 등록 말소하려면 어차피 측량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토지 이동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 뭐예요? 면적 다음에 경계, 좌표. 여기가 변동이 생겼을 때를 저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적 측량을 수반하는 경우를 외워두셔야 돼요. 지적 측량. 자, 신규 등록은 새롭게 올리는 거라고 했어요. 새롭게. 그래서 신청 부분에 보시면 새롭게 누가 나서요? 이미 대장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이 안 만들어져 있는 곳은 국가가 처음부터 대장 등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거를 다 조사 측량이죠. 측량을 해서 만들었는데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토지들도 있고. 그럼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직권을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경우냐? 서류는 뭐 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갖고 와야 되겠죠. 네가 소유권자가 맞는지. 그래서 소유권은 일단 판결 받아오고 공유수면 매립지면, 공유수면은 뭐예요? 바닷물 같은 걸 또는 이제 물이 많은 것을 메워가지고 토지는데 중공검사, 중공검사는 이제 중공검사. 근데 공유수면까지만 외우면 돼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의해서 그런 사본들. 도시계획구역에 토지를 지방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4번. 이게 시험이 정본 4번,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4번을 제출하지만 판결문은요. 정본이 있기 때문에 정본도 내비도 괜찮다는 거죠. 정본 또는 4번. 기본적으로 전부 다 보시면 끝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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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라는 표현 쓰죠. 면제되는 경우는 당연히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필요가 없겠죠. 절차 부분은 일단 신규 등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지적 측량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제가 잘못 들고 왔네요. 지적 측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측량 성과도라는 걸 서류를 들고 오고 신청서도 들고 오고 그래서 가지고 등록을 하고 소유자가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를 해야 돼요. 등록한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저희 뭘 만드는 거예요? 대장에다가 등록하려고 하는 거죠? 대장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장 등록을 신청한다는 얘기지 등기를 신청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유자 보고 신청이 오게 되면 서류 들고 와서 신청해요. 60일 이내에. 등기 촉탁은 우리 안 해줍니다. 등기 촉탁을 안 해주니까 뭐예요? 등기소에다가 신청해야 되겠죠. 소유자가. 양쪽으로 신규 등록일 때는 양쪽으로 신청해야 돼요. 일단 대장 지적소관청에다가 만들어달라고 신청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등록 전환 가볍게 보고 끝낼게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뭐예요? 앞에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임야를 뭘로 바꾸는 거? 토지로 바꾸는 거. 그쵸? 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임야를.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꾸는데 전부 다 보시면 뭐예요? 전부 다 산이에요. 산.
산이에요, 산. 대상 토지 보면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건 필요 없고 그런 데에 개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이죠. 형질이 이미 바뀌었어요. 임야에서 이미 토지로 바뀌었는데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대요. 받아줘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다음에 토지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개발, 불합리한 경우, 뭔가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등록 전환을 해준다. 똑같아요. 신청도 누가 보고 하라고요? 신청도 토지 소유자가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해라. 면적 계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전환되면 뭐예요? 허용 범위 내면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제 표로 필기 노트에도 써드렸잖아요. 필기 노트에도. 판서 필기, 그쵸? 등록될 면적을 결정을 하고 두 개를 비교하죠.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하고 전환될 면적하고 두 개에서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 얘기해 줘야 되죠. 절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역시 뭐예요? 여기도 지적 측량을 실시한 후에 성과도를 가지고 신청서를 내고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 이미 등록된 인접지와 동일한 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고 옆에는 3,000분의 1인데 인접도 있는데 우리는 6,000분의 1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이 만들어줘라. 그리고 이때는요. 등기를 촉탁한다는 표현.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오늘 많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쵸? 지쳤어요. 전부 다. 그쵸? 어려워요. 근데 지금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뭐죠?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를 올린다는 거예요. 지적공부에다가. 그쵸? 그런 과정들을 했는데 등록 전환은 지금 여러 개를 했잖아요. 임야를 토지로. 임야는 임야 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임야도도 있죠?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분할은 다음 시간인데 오늘 저희가 한 거 좀 복수 좀 하죠. 내용이 많은데 딱 보실 거는 제일 앞 페이지 가보세요. 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페이지. 용어 정리에 서서 지적이란 토지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아까 부동산 종합 공부를 살짝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얘기했고 지적 공부에도 대장하고 도면, 경계점 좌표가 있죠. 이제 눈에 익죠.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이 하나,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하나로 묶으시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공유지 연명부가 있었고 그 토지 위에 그쵸 집합 건물이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가 있었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대장에 또는 도면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 무슨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소 지적도는 뭐예요? 저런 것을 서류를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연속 지적도를 만드는 거예요. 연속 지적도. 측량을 하러 간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 표시에 관해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이 토지 표시인데 이것이 변동이 일어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사유라고 했죠. 토지 이동 사유는 앞에서 지금 뭐 했어요? 저희가 신규 등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 분할도 있었고 다음 시간에 할 분할 합병이라든가 있던 것을 없애는 등록 말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토지 이동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토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지 표시가 모든 지적 공부에 똑같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필지가
토지를 세는 개수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지목은 뭐다? 28개인데 요 지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변경, 지목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목 28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물과 관련된 건 물과 관련된 걸로 모아서 외우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모으고, 그쵸?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된 것들, 뭐 아까 주차장 위에 뭐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목장용지 위에 건물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대로 볼 거냐, 지목을. 아니면 목장용지로 볼 거냐, 아니면 과수원에 집이 있는데 이것을 집이를 뭘로 사용하냐, 저장고인 거냐, 아니면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그걸 대지를 쓸 거냐, 대라고 쓸 거냐, 아니냐, 요거를 얘기했죠. 지목하고 부호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번도 우리가 땅에 대한 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대한 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본번과 부번이 있다라는 거. 본번은 뭐예요? 100, 200, 300, 13, 14. 근데 부번은요? 부번은 100의 1. 그쵸? 100의 1. 이런 식으로 본번과 부번을 합쳐서 결합 형태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분할일 때, 그러면 합병일 때 기존에 있던 지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 거기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종전에 살려뒀던 본번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던 토지 개수하고 종전 지번 개수가 안 맞으면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뭐 블록이 어쩌고, 그쵸, 제가 블록이 어쩌고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판서 노트 드렸죠? 그것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 500분의 1인지 600분의 1인지 아니면 1000분의 1인지에서 축척 비율에 따라서 최소 단위가, 등록 단위가 1제곱미터인 건지 아니면 0.1제곱미터인 건지, 영원한 짝은 버린다, 홀수는 올린다, 그런 계산법들 있죠. 다음 시간에 저희 그 문제 풀 때 꼭 면적 들고 올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을 저희가 본 거죠. 그래서 측량 부분 뭐 지목 변경이 있는데,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지적은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가가 정하는 거라고 했죠.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청이라는 절차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새롭게 이제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누가 조사한다고 했죠,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 측량을 한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만들면 그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를 한다? 바로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게 토지 소유자가, 그쵸? 우리 지적 공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그런 신청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사 어쩌고, 제가 계획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했을 거고요. 지번 부여 방법 잊지 마시고요. 지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토지대장 하면서 뭐 반출이 어쩌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어쩌고, 근데 많은 내용을 했는데 사실은 정의 부분에서 웬만한 거는 다 설명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부분은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의 부분과 관련된 내용 파트를 다시 옆에다가 페이지 보면서 정의 보고, 해당 부분 등록 전환이면 정의의 등록 전환과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교재 페이지로 31페이지 보면서, 양쪽을 보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기출 문제, 이미 시험 출제된 문제예요.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4문제. 면적 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계산하는 방법, 지목에 대한 이야기, 뭐 몇 군데 있어요. 한 4문제 정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